꼭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만 들어가 있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찰 면접 많이 앞두고 계시잖아요. 경찰 면접 가기 전에 작성하는 사전조사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20년에 사전조사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합격생의 답변을 공개했었고 또 질문의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작성을 해야 하는지 방향성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다면 오늘은 제가 주제 한 가지를 선정을 해서 제가 직접 작성한 사전조사서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선정을 했고 또 이 주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사전조사서 질문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이게 2017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전조사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 답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신속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인적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SNS상의 의사소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게시된 정보가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널리 전파되는 공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견해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도입부, 그러니까 시작할 때 나의 견해부터 드러내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알고 있는 SNS에 대한 정의, 성격적인 부분들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뭐가 좋냐면 내 견해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괜찮죠. 자,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견해보다, 그러니까 나의 의견보다 이 정의나 이 주제에 대한 특징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분량이 더 길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은 자신의 신분만이 아니라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대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 자신의 의견이 한 집단의 의견이라 오해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정부에서 공직자 SNS 사용 지침을 내리고 규제하는 것에 일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지침이 모호하거나 과도해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예시를 뒀어요. 자, 예시. 요즘 SNS상에서 정치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거나 공유,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좋아하는 사람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의사표시 규제까지는 기준이 조금 모호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릭에 제한하는 대상의 글이 정치적인 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정당한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명확하게 좀 잘 드러내는 것 같고 또 사용 지침이 과도해지거나 기준이 모호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도 알고 있고 SNS를 사용할 때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심해야 하는 태도도 좀 지니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좀 어필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답변, 극단적인 글을 쓰게 됐을 때는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면접관이 나한테 압박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이고 한쪽의 의견만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의 의견을 명확하게 드러내되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한 설명은 좀 들어갈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경찰 공무원으로서 SNS 사용 시 주의사항이라고 정했습니다. 내용도 한번 볼게요. 경찰 공무원은 온라인을 통한 모든 활동에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공식적인 입장인 양 표명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기밀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온라인 팀이나 직속 상관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어떤 자세를 지닐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답변 버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보다는 더 일반적이고 쓰기도 쉬운 버전입니다. 네,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샌드위치 화법으로 딱 이렇게 심플하게 썼어요. 대신 중간중간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례와 근거, 복잡하지 않아요. 대신에 한 가지의 의견밖에 없기 때문에 꼬리 질문에 대해서는 대비를 조금 하고 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사전조사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샘플도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질문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기출문제를 보니까. 실제로 면접장에 가셔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막 너무 잘 쓰려고 하시기보다는 실수만 하지 말자. 하면 안 되는 말만 쓰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는 면접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만 들어가 있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고 쓰지 마시고요. 대신 연습은 많이 해서 가셔야 돼요. 글씨체 연습도 많이 하시고. 자, 그러면 준비 철저히 하셔서 사전조사서 대비도 잘 하시고 면접까지도 준비 잘 하셔서 꼭 최종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